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과자 한 개도 못 사 먹죠. 그런데 이 100원짜리를 모아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네요. 십시일반 모은 100원, 그 돈이 모여서 볼리비아, 스리랑카, 멕시코 이런 오지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있는 비영리 국제구호단체 코인트리의 한영준 대표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영리 국제구호단체 대표치고는 아주 청년이십니다. 네. 네, 85년생입니다. 정말 100원짜리 모아서 학교가 돼요?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됩니다. 그래요? 네. 한 사람한테 100원씩만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100원씩 동전을 달라고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정기 후원도 받고 다른 후원도 받지만은 시작을 했을 때 학교를 지을 때만 해도 100원짜리 동전을 받았습니다. 출발은 100원으로 시작했다. 네. 네. 지금은 일반적인 그런 그 구호단체처럼 정기 후원 10,000원씩도 내고 이런 분들 많이 있는 거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월 3,000원, 하루 100원. 이제 3,000원씩 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세요. 하루 100원? 네, 하루 100원이니까 월 3,000원이요. 아, 그렇군요. 첫 출발은 100원짜리 동전으로 시작했다. 네. 그리고 그 정신을 3,000원으로 이어간다. 그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어디 지었어요? 학교를 직접 세우고 지은 곳은 볼리비아, 그리고 멕시코에 학교가 있고요. 학교를 세우진 않았지만 운영되는 곳은 스리랑카에도 있어갖고 3개국에 지금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랑 멕시코는 건물까지 지은 거다. 네. 스리랑카는? 스리랑카는 건물을 빌려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볼리비아는 직접 짓고 2층까지 지어서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도 짓고. 학생들은 몇 명 정도 있는 겁니까? 지금 볼리비아에는 아이들은 한 103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에 51명 아이들이 또 기숙사에서 중고등학생들은 숙식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멕시코는 75명, 그리고 스리랑카에는 약 100명 정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네요. 네, 그 4살부터 해서 19살까지 아이들이 있어요. 세 곳 다 그 나라에서는 오지 마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리비아는 매우 오지 마을이고요. 스리랑카도 오지이긴 하지만은 관광지 근처에 있고, 멕시코 툴룸도 역시나 세계적인 관광지이지만은 빈민 지역이에요. 셋 다 빈민 지역은 같다. 네. 원래 학교가 없었어요, 그럼? 공립학교가 있던 곳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빈민들이나 특히나 난민들, 이주민들은 보통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신분증, 그런 출생증명서 이런 것들이 없고, 집이 또 가난하면은 국립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학용품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시기를 놓치면은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위한 학교도 있고, 또 지역 원주민들을 위한 학교도 있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특수아동들은 국립학교도 못 다니는 실정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특수라면 장애가 가진 친구들, 가령 말을 못한다거나,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린다거나, 청각장애를 갖고 있거나 다른 이유로 그런 친구들은 보통 그 오지에서는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한 그런 학교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네, 여기는 그럼 학용품 같은 것도 주겠군요. 네, 학용품도 주고요, 밥도 주고요, 간식도 주고 다 무료입니다. 그냥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빈민 교육 구호 사업이로군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9년도에 세계 일주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구호 활동을 시작한 거는 2011년이에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개인으로 이렇게 돕다가 이제 볼리비아 학교를 지으면서는 그때부터는 법인 형태로 이제 워낙 규모가 커지고 돌봐야 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변동되었어요. 볼리비아가 최초예요, 학교? 네, 볼리비아가 학교 최초. 그게 몇 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에 개교한 거예요. 16년. 네. 볼리비아. 네. 그 다음이 멕시코? 그 다음이 학교는 멕시코요. 그건 몇 년도? 멕시코는 3년 전. 3년 전. 네. 2018년. 네. 그리고 스리랑카는? 같은 해 2018년에 시작했습니다. 병원 계획도 있어요? 네, 병원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네, 지금은 부지 선정 중이고요. 어느 나라에 지금 멕시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볼리비아 뭐 세 군데 학교 짓고 기숙사도 짓고 뭐 하고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겠어요? 그렇죠. 월로 하면은 약 한 그래도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럼 그거는 지금 몇 명의 후원 회원들이 그걸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4천 명의 정기 후원자가 조금 넘게 있고요. 그럼 일시원 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그래도 한 5만 1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4천여 명은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95% 정도가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그 현지 사람들도 좀 네, 있고? 현지 사람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제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행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게 보고 기부를 해주고 봉사를 찾아오기도 하고 예. 무신양면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이 일을 실무적으로 책임질 사람들도 여러 필요하겠어요. 그럼요. 저희 지금 코인트리와 함께하는 직원들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한국에만? 한국에는 4명의 직원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와 멕시코, 볼리비아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봉사자 선생님들도 있고. 네, 그렇게. 우리 한 대표님은 한국에 계세요 지금? 저는 1년 중 11개월은 외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만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활동하고 합니다. 그 주로 외국 어디에 계세요 그럼? 지금은 이제 새로 사업을 하는 이제 병원을 지어야 할 멕시코에 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볼리비아에서 3년 좀 넘게 살기도 했고 예. 이렇게 옮겨가면서 살고 있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이 입출국이 좀 어렵지 않아요 최근에는? 네, 지금은 다른 나라로는 특히나 스리랑카나 볼리비아로는 지금 2년째 제가 못 들어가고 있고요. 아예 못 가고. 네, 대신에 좀 출입이 자유로운 멕시코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코로나 덕분에라도 어쨌든 주된 활동처가 멕시코로 제한된 거로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멕시코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촬영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아이들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네. 좀 저희들 시청자들한테 먼저 선을 좀 보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가 그 마을인가 봐요. 네, 이제 출근하는 길이고요. 저렇게 오지 마을도 있고 또 관광지지만은 좀 힘든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가정 방문해 보면은 좀 아이들이 힘들게 살고 있고 지금은 영어 이렇게. 이게 학교로군요. 네, 저희 희망꽃 학교예요. 코로나 때문에 분반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개인 가정 힘든 가정들은 찾아가서 가정 방문하고 예. 뭐 이렇게 출산을 앞두거나 또 그런 경우는 집을 보수해 주기도 하고 태풍으로 집이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게 태풍 피해 입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붕이 다 날아갔잖아요. 아이고. 여기를 이제 와서 저희가 또 바로 보수 공사를 해주기도 하고 지금 지붕이 생겼죠 방금? 네, 이렇게 그러네요. 지금, 네,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까 병원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만은 병원이 실제로 사람을 고치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병원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또 의약품을 제공해주고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진료는 보고 있어요. 지금 마스크도 이렇게 주고 그러네요. 코로나 네. 그걸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실업으로. 중증 환자가 있으면은 직접 찾아가서 뭐 이제 산소통을 전달한다거나 의약품을 전달한다거나 이제 이러한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 그 다음에는 뭐 의료 구호, 네, 빈민 구호, 모든 걸 다 하는군요. 아무래도 그 지역이 필요로 네, 하는 지역이 필요로 한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게 그렇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 마을을 딱 정해놓으면 그 마을과는 그냥 끝까지 함께 한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로군요. 네. 아까 멕시코의 뭐 학생 숫자는 한 7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마을의 규모는 꽤 커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툴룸 지역의 인구는 4만 명인데 그곳에 빈민 지역이 있어요. 판자촌. 그 판자촌에 한 2만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 한 섹터를 맞춰서 예. 그 동네를 이제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어쩌다가 100원만 하게 됐는지 이제 그 얘기를 좀 넘어가 봅시다. 네. 아까 85년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30대 중반인데 2009년부터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20대 초반 뭐 그때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만으로 24살, 25살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009년에? 제가 좀 길게 얘기하면은 어렸을 때 꿈이 세계일주였으나 그 꿈을 지켜나가지 못했었고 25세 그러면은 세계일주를 한번 떠나보자 라고 결심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세계 일주? 네. 10년만 세계를 여행해보자 하고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그때쯤이면 아마 학교 졸업장이 10년을 여행한 후에는 필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당당히 이제 나갔었죠.
10년을 세계를 돌아다녀 보자. 네. 그래서요. 어디로 갔어요? 맨 처음에 호주로 가갖고 이제 영어도 안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일생일대 사건이 태국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제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젊으니까 같이 클럽을 밤에 다니고 예. 또 젊은이가 어울리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 클럽에서 성매매 여성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성매매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제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가장? 네.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고 아이고.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자신이 큰 돈이 필요하고 지금 태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중에 큰 돈을 버는 거는 성매매밖에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네. 왜냐하면은 저는 한국에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고등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똑똑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이 친구는 참 지혜롭고 아름다워 보였는데 몸을 팔며 사는 게 불공정하지 않나? 불평등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걸까? 왜 세계에 부와 가난이 공존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국제적 빈민 문제, 빈곤 문제에 눈을 뜬 게 태국이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태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관광을 하는데 실제 태국인들은 대부분 다 특히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알고 보니 이제 공정하지 않은 여행, 즉 대기업, 그다음 외국계 기업들이 와서 그곳에서 자본을 다 가져가고 이제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은 대부분 거기에 고용도 있고 고용되어 있어서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여행지 전반에 깔려 있었어요. 그렇죠. 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나 뭐 이런 데들에 보통 묵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하루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내는데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루에 5달러, 4달러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그게 공정할까 과연? 그곳의 주인은 현지인들인데 왜 현지인들은 가난해지고 그곳을 잘 개발한 사람들은 그래서 곰이 제주를 부리면 곰도 좀 잘 먹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근데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아니 원래 그런 사회 문제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학과의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무슨 과예요? 네, 철학과 나왔습니다. 철학? 네, 졸업은 하지 않았지만 철학과에서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선생님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세계 일주가 꿈이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를 더 파고들 그런 생각은 없었던 거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정말 놀고 싶었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젊음을 그렇게 발산하고 그 시절 꿈만 해도 저는 전 세계의 클럽을 탐방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젊은이들은 어떻게 놀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만큼 근데 여행 경비가 많이 있었어요? 호주에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뭘 해서 벌었어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설거지, 그다음 청소 이런 거 했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언어가 언어가 좀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서빙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팁도 좀 많이 받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워킹 홀리데이? 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처음에 갔었어요. 그런 걸로 간 거로군요. 네. 돈 걱정은 없이 여행을 초반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빈민들을 도우면서는 돈 걱정을 하게 됐죠. 이제는 저도. 그럼 태국에서 그런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바로 빈민 구호 활동에 뛰어든 거예요? 올인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시절부터는 제가 좋은 호텔, 좋은 음식을 먹는 대신에 이제 로컬 음식점, 로컬 식당, 즉 공정 여행이라고 하는 여행을 시작하고 그렇게 아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이빙된 돈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혼자서 그냥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능력이 없고 어린 그냥 청년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냥 주변에서 볼 땐 날라리 같은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방객이니까 아무리 뭔 얘기를 해도 산업 구조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선포해도 달라질 수 있는 건 없죠.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보자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내가 아낀 돈으로 그들에게 밥을 사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작게는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집을 지어준다? 네. 집이 필요한 친구에게 그 당시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냥 화장실과 그 다음에 조그마한 주방이 있는 방이 2칸 있는 이런 것들이 제가 현장에서 직접 지으면 한 돈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 그 당시는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뭐 여행 한 달 경비면은 집을 한 채 선물하고도 저도 또 즐겁게 놀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집을 지어서 처음 선물한 게 스리랑카였고요. 그야말로 그는 호롤단신.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여행 경비를 쓰는데 여행 경비를 아낀다는 것뿐 아니라 공정 여행으로 현지인들을
식당 거기서도 돕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네. 숙소도 그렇게 정했어요. 그럼? 네, 숙소도 무조건 로컬인들이 하는, 음식점도 무조건 로컬 사람들이 운영하는. 예. 이제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공정여행가라고 저를 스스로 이름하고 그렇게 좀 공정하게 여행만큼은 공정하게 해보자라고. 그런 식으로. 네. 우선 그 자체로도 현지인을 돕는 건데 그럼요. 남는 여행 경비를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사람들 집을 지어주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진 않았고요. 어떤 관계를 인연이 쌓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여행의 깊이가 좀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겉만 하는 그런 기념사진만 찍는 그런 번화가만 다니는 게 아니라 클럽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친구들, 길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집에 사정을 듣게 되고 그 아이와 함께 학교를 가고 이러면서 이제 시야가 넓어지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 초반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도와주는 게 좋았어요, 사실은. 내가 도와주는 게 그 사람도 좋아하는데 내가 도와주고 있는 것조차 좋고 저는 또 관심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SNS에 올렸을 때 친구들이 즐거워해주고 예. 좋아해주는 것 또한 예. 너무 좋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누구 하나 손해보는 게 없는 여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3박자가 다 좋으니까. 네. 그럼 보통 한 나라에 가면 오래씩 있는군요. 보통은 처음 여행할 때는 그 비자가 끝날 때까지 여행 관광 비자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고 다음 여행지로 이렇게 그게 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죠? 보통 뭐 스리랑카는 30일, 뭐 인도는 3개월에서 6개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이런 식으로 6개월 이런 식으로 제 여행을 초반에는 그렇게 다녔죠. 근데 이제 바로 그런 스리랑카 뭐 한 달 그 기간 사이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집을 지어준다. 그렇죠. 그게 되나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집이 아니고 물론 네, 뭐 그렇지만. 보일러가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으쌰으쌰하고 저 혼자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인력으로 함께. 도와주고 그렇기 예. 때문에 비용도 저렴해지고 또 금방 지을 수 있게 되고 네, 그렇게 듣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은 참 이상한 눈으로 봤겠어요. 그쵸. 동양에서 한 친구가 와서 갑자기 아이들과 놀고. 그러게. 근데 신기한 눈으로 많이 보죠. 그냥 이제. 관광객도 아니고. 그쵸. 그 당시는 그리고 그들 집에서 같이 자고 먹고 이제 어. 이렇게 했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되게 좋아해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면은 보통 그런 저를 재워주시는 분에게 엄마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아들이 생겼다고 예. 이렇게 좋아해 주고. 예. 지금도 연락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초 호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뭐 이럴 때만 해도 일반 관광객처럼 관광지 다니고 클럽 다니고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여행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그렇죠. 먼저는 좀 교만한 마음일 수 있는데 누군가의 삶을 좀 방향을 다르게 해준다는 거, 좀 좋게 해준다는 거 이런 게 너무 희열이 있었어요. 예. 학교를 못 다니던 친구가 나 때문에 학교를 다녀. 그럼 이 친구의 미래는 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와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돈이 없는 집에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면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희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자아도취 시절이었죠. 그렇군요.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켜줘.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멘토로 불려.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 돼. 이런 것들이 너무 즐거워갖고 예.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행 경비 아껴서 남는 돈을 그냥 툭 주는 게 아니군요. 돈을 직접 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재생산이 되도록 해내는 이런 쪽이군요. 네. 여러분들 돈을 바로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역효과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지양했습니다. 네. 자, 그때까지가 혼자 돈 벌어서 여행하고 남는 경비로 누군가 돕고 그때는 어린 아저씨 한영준의 시절 그리고 이제 꽃거지가 되는 거죠. 이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행을 하면은 그냥 여기저기 그 엄마 집 아빠 집에서 얹혀 살겠는데 예. 그래도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스로 꽃거지라고 생각하고 100원씩 달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몇 년 전부터요? 그게 2013년 정도, 2012년 그 시절부터는 그럼 이제 초반부 여행은 한 2, 3년 동안은 혼자 힘으로 그냥 그러다가 네. 100원만 하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다. 네. 그 100원만을 어디서 했어요? 100원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했고요. 한국에서? 아니요, 한국에서도 했지만은 그 여행지에서도 여행지에서도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관광객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동전을 좀 주실 수 있나요?라고 했어요. 근데 상상할 수 있겠지만은 클럽을 좋아하고 또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큰 돈을 선뜻 줄 만한 그런 신뢰라는 게 스스로 저에게도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남의 돈을 받은다면은 그거를 투명하게 쓰고 정당하게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큰 돈을 받게 된다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유, 그리고 줄 리도 없고. 줄 일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100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동전은 털어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시작을? 근데 그 당시 스리랑카나 인도에서 그 100원씩이 조금 모이면은 뭐 2, 300원이면 아이들 식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이 모이면은 아이들과 같이 놀러도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작은 돈은 그곳에서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참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곳이니까 100원이어도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손 벌리기 시작한 게 처음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잠깐 들어와서 본격적인 100원 국어를 시작했죠. 그건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했겠군요. 네, 길거리에서도 하고 길거리에서? 네.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만나서 만약에 카페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제가 그 당시는 영상을 만들어서 7분만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영상을 보여준다면 제가 이러한 여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100원짜리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명함 파서 대학교 앞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명함 나눠주고 명함 뭐라고 썼어요? 명함 저희 블로그 만든 다음에 블로그 꼭 들어가서 보고 100원만 기부해 달라고 월 3,000원씩만 기부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다녔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었어요. 거기에 꽃거지라고 썼어요? 그때는 어린 아저씨라고 해서 제 다른 닉네임이었는데 네. 이제 그게 국어리 본격화되면서 친구들이 저한테 거지라고 불렀죠. 왜냐면은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100원만 네. 하니까. 근데 거지는 좀 어감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정도 생겼으면은 잘생겼으니까 그러면은 꽃거지로 불러달라라고 예. 하니까 한 2달 정도 되니까 친구들이 세뇌가 돼서 네. 이제 꽃거지라고. 네.